이 최근 일부 교회 재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교회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돕기 위해서 교회 재정 투명성 재고위원회가 조직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 위원장이신 황광민 목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목사님, 교회 재정 투명성 재고위원회, 이 이름만 들어도 목적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가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사용하자고 하는 운동기구입니다. 교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더욱 투명해져서 사회로부터 받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나가서 사회의 투명성까지 더 이끌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사회에도 투명성 기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투명성, 청렴성 등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부패지수가 선진국에서는 하위 수준에 있고 또 세계 180여 국가 중에서는 40위 이하에 처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 활동 계획을 보니까요. 매우 세부적이고 또 전문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십니까? 네, 1차 위원회 모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대략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회의록에 정리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의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재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제도를 우리가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회계 및 재반 업무의 감사를 위한 감사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교회의 재반 업무 처리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위해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상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절차, 결산 봉호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구별해서 집행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물까지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리 과정,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나 담보 제공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절차 등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 교회 재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왜 굳이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했을까요? 네, 현재 한국교회가 몇몇 교회가 법적인 시비로 인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여론을 몇몇 교회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독특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서 아마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교회 재정과 운영에는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평가를 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커진 부분은 없을까요? 네, 위원회 활동에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표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도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관례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은혜스럽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은혜스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근데 은혜스럽게 처리했던 것들이 은혜스러운 시기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은혜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심지어는 법적인 자리에까지 나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도 인정할 수 있고 교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귀찮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따르는 것이 귀찮겠지만 이런 것을 수용하고 잘 처리만 한다면 교회가 분쟁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귀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위원회의 표준이 개교회에 적용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만 하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전산화 운동을 패션쇼에다가 즐겨 비유합니다. 네. 우리가 패션쇼를 보면은 당장 입을 수 있는 옷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패션쇼를 통해서 의상계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회 건전화 운동이 이런 패션쇼에 해당한다.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모교 기도회를 운영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한 40여 개의 실천 강령이 있는데요. 이 실천 강령을 주장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주장하고 또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러한 것이 당장은 운동으로 끝날지 몰라도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5일에 2차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시게 될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회의에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마련한 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우리가 좋은 표준화를 만드는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번 모여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마 크게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도 복음주의 교회재정 책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회계 표준에 맞는 재정 작성, 목적에 맞는 재정 사용, 공식 요청 시에는 재정을 공개한다는 등의 원칙을 가지고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체들의 활동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에 있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안과 밖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이 위원회가 향후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위원회의 활동으로 교회 재정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